아사히 신문이 미국이 한일 중재안을 갖다가 내놨다. 일본에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배제 부분을 중단하고 한국에는 징용 관련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스톱해라. 이런 걸 내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방콕입니까? 아시아 안보 포럼이 열리는데 여기서 한국의 강경화와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처음으로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에 양국 간의 외상이 처음으로 만나서 회담을 갖는데요. 자, 어제는 서청원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방위를 해서 일본의 범여권, 야권의 여러 정당들을 만났는데 자민당의 간사장은 한국을 만나기를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한일 의원연맹 자민당 회장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방일 의원단이 자민당 간사장과의 이 만남을 하려 그랬는데 이 자민당 간사장은 일종의 자민당의 당 대표격인 인물이죠. 문재인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되는 여러 제안을 할 거니까 그 이후로 미뤄달라고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 의원들에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의 연립여당을 하고 있는 공명당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명당 대표는 일본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정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 하고 강하게 말을 했고요. 자민당 간사장은 일단 오늘 오전으로 어제 미팅을 회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1차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인 민관정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자, 여기에 경제계 대표로 참여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일본 기술을 따라가려면 최소한 반세기가 걸린다. 단기간은 국산화가 불가능해. 다른 나라에서 원천 기술을 구매해오는 방안 이런 걸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나 여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독자적으로 소재 부품 산업의 R&D에 1조를 투자해서 그걸 빨리 개발하자, 국산화하자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박용만 의장이 완전히 산통 깨버리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박용만 회장은 공개 회의에서도 국내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닌 것 같아.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접근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술력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은 외부 기업 대상과 협력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 지금 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불화수소, 에칭가스 같은 부분에 PR 같은 부분에 대처가 가능하다. 국내 기업이 생산했는데 그걸 대기업이 쓰지를 않는다. 중국, 러시아에서 가져오니 하면서 떠들어대고 심지어 일부 좌파 언론들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도하는 일부 언론이나 인물들에게 그런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친일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반일 소동에 눈이 멀어가지고 현실을 지켜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물었다지 않습니까? 한국의 서울대의 연구소에서 이런 일에 국내 1인자 격인 원로가 하는 이야기가 99.99999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0.00001까지라도 부족하면 문제가 된다. 그때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99.99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다니다. 제가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소수점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그 소수점의 한계 차이로도 99.999가 99.9999보다도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이 앞에까지 갔더라도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불량률이 높게 나와서
비싼 재료들을 파괴해버림으로써 결국은 데미지가 입을 수 있으니까 상업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실험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반세기가 걸린다. 제가 수십 년 걸린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용만 회장이 오죽 반도체 회사들한테 알아봤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고로요, 오늘 아침에 상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그래서 주주하는 발표가 전격 연기되었다. 회복이 계속 안 되고 있어 하반기 현금 흐름 예측도 어렵다. 반도체 부진에 일본의 보복이 겹친 부분이 치명타가 됐다. 일본 규제 영향을 가늠할 수 없지만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21%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1분기보다도 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2분기 반도체 성적이 작년에 같은 시기 성적보다 마이너스 70, 스마트폰이 마이너스 40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 능력 지수가 11개월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 역대 최장으로 가고 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이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에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는 대응 등으로 고민 중이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한다는 일본의 지금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자, 미국이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국에 배제를 하지 말고 한국은 자산 매각 스톱을 해라. 이렇게 미국이 말했다는데, 자, 그러면 한국이 지금 먼저 자산 매각을 스톱시키겠다. 너네도 그 발표를 하지 말아라 해도 시원찮은데 한국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한테 책임을 다 덮어 세우려면 적어도 일본에 지금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던진 다음에 일본에 덮어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정치적 프레임 때문에 그러는지 그냥 밀고 가고 있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뭐라 했습니까? 양정철 원장으로 있는요. 자, 일본하고의 이런 반일 프레임이 총선에 크게 득이 된다라고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그대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베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대위원장이 100%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산케이, NHK 등에 따르면 이 아마리 선대위원장은 어제 위성방송에 TBS에 출연했어요. 일본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이 100%라고 이야기를 하며 백색 국가라는 것은 특별한 취급을 해주는 국가고 아시아에서는 한국한테만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는 특별국가 취급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조치도 아니고 아무 조치도 아니다. 한국이 왜 그리 흥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억울하고 더럽지요. 그러면 기술력을 가지려고 그간에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도발을 해서 대책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되죠. 자, 성깔이 있으려면 뭐가 뒤에 받쳐줘야 됩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돈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 성깔만 있으면 그건 인생 조지는 겁니다. 성깔 있는 대로 다 부리려면 용기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죠. 두 개 다 없는 사람이 성질 부리면 또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그 꼴과 뭐가 다릅니까? 자, 일본이 얄밉고
일본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을 때가 많다. 그건 뭐 저도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그럴 때 없습니까? 미국도요, 어떨 때는 보면 이게 동맹인가 싶을 정도로 얄미울 때가 많습니다. 자, 한국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빼고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도 다 뒷박을 때립니다. 중국 하는 거를 보면 이거는 얄미운 차원을 넘어서 그야말로 저걸 그냥 두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한국을 대합니다. 자, 북한 하는 걸 보면요, 저걸 같은 민족이라고 무슨 통일 운운하고 그러는가. 정말 저런 것들하고는 두 번 다시 상종하고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기분 나쁜 것들 중에 유독 일본한테만 문재인은 더 기분이 심하게 나쁘냐? 저는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자, 어쨌거나요, 지금 아베의 재접근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일본은 괜찮다, 반드시 한국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되돌아갈 거다,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한다고요, 일본에 지금 한국의 비행기들이 스톱되고 일본 도시들이 텅 비어서 일본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위로하는 보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일본은 눈 깜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베 때문에 우리 장사 다 망했다고 데모하는 일이 저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권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도 민관정 첫 협의에서 IMF를 겉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할 거라고 말하는 황당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겉모으기 좀 그만하세요. 이제 아무리 국가 위기가 와도 겉모으지 마세요. 그놈 모아놓은 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제대로 된 값에 팔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명당 대표는 뭐라 했는가 하면요, 문제는 청와대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볼은 청와대에 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오늘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바지 사장, 아니 치마 사장에 불과한 강경화를 두고 지금 거기에다가 무슨 중요한 협의를 하겠습니까? 일본 사람은 한국의 사정을 모릅니까? 강경화가 대외 관계에서, 대북 관계에서 완전히 열애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한국의 청와대가 다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강경화를 상대해서 해주겠어요? 또 이것만큼 우스운 이야기가 일본의 뭐 특사로 이낙연을 원한다. 그래서 일본에 이낙연을 보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일본이 이낙연이 바지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일본은요, 한국 정세를 한국인이 일본 정세 아는 것보다도 한 10배는 더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의 관방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배제하는 걸 좀 연기해라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 이러면서 그런 걸 듣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 계속 적절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요, 지난 30일 날 이제 이 한일 청구권 협상의 의사록을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징용 대책위 회장인 김인성 씨를 모시고 한 3번 김인성 씨가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회의록을 그대로 꺼내어서 이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지불은 국내에서 조치하겠다라고 회의록에서
한국에서 언급했다라는 말까지 공개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한국 대표가 국가로 청구해 국내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즉 한국 정부가 한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 배상을 떠맡겠다. 이렇게 일본한테 이야기하고 돈 3억 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교섭 과정에서 한국이 보상을 요구했고, 그래서 일본이 그러면 그 보상자들을 우리가 직접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니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서 한국이 이런 식으로 또 들고 나와서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당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당 자료가 수년 전에 공개됐지만 대법원이 이런 문제를 판결할 때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판결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한일 청구권 협상과 또 지난 2012년에 있었던 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에 대한 보상 요구 부분에 대한 파기환송,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직 판사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2012년에 감당하기 힘든 큰 실수를 했다고 부산지법의 부장 판사인 김태규 판사가 언급을 했습니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판결이 활용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며 2012년과 지난해 있었던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현직 부장 판사가 지금 한일 무역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매우 용기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77명이 지식인들이 아베가 한국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한 것도 훌륭한 일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한국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소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나와야 한국이 일본보다 그래도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태규 판사가 훌륭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2012년 상고심에서 원칙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 원고들의 억울한 사정이 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리가 상당히 흔들리게 됐다. 대법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를 했다. 나라면 최초 1, 2심처럼 판결을 했을 거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본을 두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존하는 법률, 법학의 일반적인 법리,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쌓아온 선례를 통해 보편적인 법의 잣대로 판단하면 그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2년에 대법원이 이 소송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낸 환송 결정입니다. 파기환송 결정요. 앞서 1, 2심은 일본 법원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소송 법적인 효력에 저촉된다는 점, 국제노동기구 ILO 조약에 근거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구일본 제철과 신일본 제철 같은 회사를 같은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 판사는 단시 판결에 대해 소멸시효,
법인격인 법리, 1번 판결의 기판력,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문제로 삼았는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기항한 1945년 12월부터 소송이 된 2005년까지만 보더라도 60년, 그래서 국교 수립 이후에 40년이 흘렀다. 이는 민법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의 시효기간인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소멸시효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형법에 공소시효가 있듯이 민법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고 그 뒤로 60년, 40년 이상이 흘렀는데 뭐 했냐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권리 남용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고 법인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고용했던 구일본 제철은 2050년에 이미 해산되었고, 신일본 제철은 피해자들을 고용한 회사가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나온 회사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둘을 엮어서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해서는 선고되고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생겨 이를 어기려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은 일본의 판결이 공서양속, 즉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 결국 대법원은 신의성실이나 공서양속 위반과 같은 이례적인 원칙들로 쉽게 피해자들의 법적 장애 요소를 넘어버렸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많은 국민들 중에 피해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이미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형평성을 문제 삼아서 다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면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일본의 전쟁포로 수용소 피해자였던 미군 병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걸 기각하면서 원고가 받아야 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거 역사적으로 그런 걸 어떡하겠냐. 네가 이제 평화로운 시대에 살게 됐으니 고마해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분은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때마다 글을 올렸어요. 법관 대표회의를 탄핵해라. 즉 동료 재판관들을 탄핵하라고 요구한 법관 대표회의를 탄핵하라 했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문 정권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제되지 않고 한일 간에 정상으로 가려고 한다면요, 정권부터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광복절 때 연설할 거니까 그 뒤로 참아주라. 진짜 국민과 기업을 생각한다면 광복절에 할 걸 좀 당겨서 8월 1일 날 하면 안 됩니까? 문재인의 자존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업들이 타격을 입어도 된다는 겁니까? 솔직히 기업을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판버려서 반일 프레임이 걸려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총선에 이길 것 같으니까 야당도 코끼여서 헤매고 있으니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참 이런 걸 모르는 국민들이 참 딱합니다.